지난 4일 입적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미룡당 월탄대종사의 빈소에 각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현대 불교미술의 거장 일섭스님을 따르는 국내 최대 불교미술단체 일섭문도회가 오는 17일 코로나 사태 후 첫 합동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일섭스님의 미 발표작 칠곡 대원사 석가모니 후불탱화 등이 공개됩니다. 춘천 서남사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조계종 전국승가대학과 포교사단도 성명을 내고 불교 역사를 부정한 판결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 작가가 청년을 키워드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사유세계를 기록한 책 청년보따를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4일 입적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미룡당 월탄대종사의 빈소에 각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탄대종사 주석처인 충북 단양 미륵대흥사 대흥보전에 마련된 빈소에는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는 각계 조문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스님과 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대종사, 직지사 주지 법보스님 등이 직접 빈소에 찾아 분향했습니다. 또 전국 각지 불자들도 빈소를 찾아 정화운동에 앞장서며 종단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월탄대종사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륵대흥사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와 원로의장 대원대종사, 총무원장 원행스님,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각계에서 보내온 조화로 물결을 이뤘습니다. 월탄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8일 오전 10시 단양 대강면에 위치한 미륵대흥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답의식은 평소 우리 스님께서 여기 한 20년 동안 주석을 하셨어요. 여기가 불모지였고 옛날에 고찰터였는데 아무런 가련이 없는 데 오셔서 이곳에서 선기를 증장할 수 있는 좋은 명터다 확신을 가지시고 여기서 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람을 한 10여 동을 만드시고 또 정상에 미륵대불을 크게 건립하셔서 그 원력을 바로 이 자리에서 내리신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연결하고 화장하고 싶다는 그 유지에 따라서 대흥사에서 연결하고 화장해서 그렇게 모시도록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현대 불교미술의 거장 일섭스님을 따르는 국내 최대 불교미술단체 일섭문도회가 코로나 사태 후 첫 합동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일섭스님의 칠곡 대원사 석가모니 후불탱화와 문도들의 회화, 조각, 단청, 공예 작품 1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재료로도 남다른 색감을 자유자재로 구현하고 섬세한 도상 배치로 이름을 날렸던 금용 일섭스님. 해인사 사천왕 탱화와 조계사 후불탱화 등 주요 사찰의 수많은 작품을 남김과 동시에 재능 있는 제자들을 현장 불사에 참여시키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섭스님의 제자들은 사단법인 불교미술 일섭문도회를 창립하고 현대엔 거의 찾기 힘든 전통 도제식 교육법을 통해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섭문도의 이 지금 불교미술 단체는 유일한 겁니다. 법인체로서도. 그리고 이 계보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5대를 잇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어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 무용문화재가 한 23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교미술 계보가 잘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일섭문도회가 그간 일섭스님이 남긴 유산이 현대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계승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4회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일섭문도회에서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전시회를 열어 대중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전시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한 해 늦게 개최되는 만큼 이번 전시에선 문도 회원들의 회화, 조각, 단청, 공예작품 100여 점과 더불어 일섭스님의 작품 칠곡 대원사 석가모니 후불탱화가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일선문도에 있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장인 선생님들은 정말 그 계보라는 큰 그 그릇 속에서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작품성이 있어. 그래서 불교 미술은 이 전통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대부분의 젊은 미술학도들이 도제식 수학을 견디지 못하고 배움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어지는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갈등 속에서도 일선문도회는 지금껏 지켜온 불교 미술의 전통 명맥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서 배운 또 우리 그 문도들이 그러니까 90세부터 20대까지 그 손자뻘이에요. 손자 손녀뻘입니다. 그래도 이 불교 미술은 큰 틀에서 같이 할 때는 같은 문중입니다. 같은 문중이라 그런 부분은 좀 보기 좋지 않나. 과연 그런 단체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 마음이 뿌듯합니다. 일선문도회는 서울 전시를 마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섭스님이 출가한 조계총림 송강사에서 2차 전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납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순천 서남사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조계종단과 산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 교직자들은 성명을 내고 광주 고등법원이 민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수호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실체를 송두리째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조계종 스님들이 서남사에 거주하지 않기에 조계종 서남사에 실체가 없다는 판단은 실효적 지배를 해야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이는 한국 불교의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계종 포교사단도 성명을 통해 광주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해방 이후 외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의 정신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사찰 음식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생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조계종 청주 용화사가 사찰 음식 나눔을 통해 주민들을 돌보며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도 공유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조계종 청주 용화사 경내가 모처럼 사람들로 붐빕니다. 경내 한쪽에선 향긋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정갈한 음식이 놓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죽순 고추 잡채부터 고운 빛깔을 머금은 비트 배추말이, 군침을 삼키게 만드는 사찰 떡볶이까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녹아있는 사찰 음식입니다. 청주 용화사가 지난 4일 지역민을 위한 전통 사찰 음식 체험과 나눔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용화사가 준비한 600인분의 사찰 음식 중 400인분은 시식용으로 나머지 200인분은 인근 노인복지관에 전달됐습니다.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하나의 약이거든요. 단순히 채식을 한다고 해서 사찰 음식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연관된 과정이 바로 이제 사찰 음식이고요. 나눔과 비움의 정신 등 불교의 의미와 가치를 품고 있는 사찰 음식.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건강을 유지할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며 육식을 삼가고 채식을 한다는 삼소 식사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분들은 사찰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쉽게 절에 와서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독거노인분들, 또 장애자분들 이런 분들은 사찰 음식에 대해서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만 실제 쉽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2차례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 사찰 음식이 어떤 것인지 또 알려드리고 또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넣지 않아 맛이 정갈하고 영양 또한 만점이라 이 시대 최고의 웰빙 음식으로 평가받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도시락으로 드리기 위해서 200명의 도시락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성주 시민이라든지 또 오시는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00명 분 여기서 이제 드리는 분량은 그래서 총 600명 분의 음식을 마련한 거예요. 이제 용화사에서 청주 시민한테 이제 사찰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뜨거운 한여름에 건강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사찰 시식회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상당히 이제 저희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독거노인들과 청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사는 오는 12일 또 한 차례 사찰 음식 나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 작가가 청년을 키워드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사유세계를 기록한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대부터 30대 사이 출가와 고행을 거쳐 성도에 이르러 전법에 나선 부처님의 푸르른 시절은 과연 오늘날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박준상 기자가 고미숙 작가를 만났습니다. 2600년 전의 한 청년은 어떻게 자신을 얽매고 있던 속박을 끊고 바람처럼 연꽃처럼 사자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연암의 열하일기와 허준의 동의보감 등 불멸의 고전을 재해석해온 고전평론가 고미숙 작가의 이 같은 질문은 책 청년 붓다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29 출가에 35세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한 부처님의 사상은 80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늘 푸르렀고 그래서 붓다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2030 그 세대 아니야? 2030인데 인간이 걸어가야 할 가장 깊고 높고 넓은 그 보편적인 길을 열었다고? 그러면 청년이 힘으로 했네. 그래서 내가 불교는 청년의 파토스가 흘러넘치는 사상이다. 일단 왜? 네. 그 청년의 몸으로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가르침을 설파했잖아요. 흔히 불교를 떠올릴 때 할머니의 종교 등 연로하고 노쇠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고미숙 작가는 이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35세의 깨달음을 이룬 청년의 사상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만큼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불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와 권세, 호화로움을 좇는 삶, 이른바 모두가 전륜성왕의 삶을 꿈꾸는 현대사회, 오히려 자아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길을 택한 부처님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사상의 지도를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사상 자체가 청년기의 산물이고 그 청년의 그 활발한 에너지, 그 파토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청년뿐 아니지만 그럴 때 인간의 보편적 길이 뭐지? 라고 할 때 최고의 지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 특히 책 속에는 열하일기와 동의보감, 주역 등 고전을 연구해온 저자가 바라보는 불교의 핵심 사상이 쉬운 문체로 설명됐습니다. 무명이란 나 자신이 연기적 조건의 산물인 것을 모르는 것이라며 나를 구성한 것을 끊임없이 버리면서 타자와 소통할 때 무한히 타인을 이롭게 하는 존재, 즉 보살이자 부처로 거듭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오늘날 불교에선 자비가 강조되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한 축인 지혜를 길러올리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미단과 남산강학원 등 고미숙 작가가 운영 중인 인문학 공부 모임에 속한 청년들도 불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부처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개송 등엔 격하게 반응한다며 청년들과 부처님의 접속이 시작됐다고 증언합니다. 부처님을 너무 아주 좋은 스승이자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다 틀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오한 거예요. 심오한데 편안한 거예요. 아주 이게 저는 좀 희한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민숙 작가가 출연한 BBS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 저자와의 대화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B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고 인터넷 다시 듣기 서비스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보각국사 일현 스님 733주기 추모달해제가 어제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경북 군위 임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달해제는 임각사 국사전 앞마당에서 다도시연과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봉행사 행장소개, 종사 영반 추모사, 법어 추모곡의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은혜사 조실 법타 스님과 주지 덕조 스님, 임각사 주지 호암 스님, 현풍성당 바오로 신부, 김진열 군위 군수, 조연일 경산 군수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리고 삼국유사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우리의 민족 정신의 혼돈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임각사고 또한 그 기본 텍스트가 우리 성전이 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의 소중한 성전이 바로 삼국유사고 삼국유사의 내용을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맞게 활용하여 우리 문화를 재구성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자산이며 인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주요 참석자들은 달해제에 이어 경내에 있는 일현 스님 부도전을 참배했습니다. 임각사는 다음 달 3일과 4일 산사음악회와 제1회 삼국유사 전국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잇따라 열어 삼국유사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유례없는 거래 절벽 현상 속에서도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넘치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사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어 도심 포교당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류기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압박과 고강도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월세를 찾는 수요가 높아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부동산 임대차 거래는 46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늘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사기 또한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천여 건으로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사고가 89%로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피해 보시는 분들이 그 첫 사회에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 스님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대학 앞으로 가서 공부하러 원룸 얻으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상처를 입으시고 법에 대해서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게 임대차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런 현상은 불교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스님들의 경우 수도권 대학을 다니기 위해 상경하거나 군 입대를 앞두고 잠시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원에서 4년 공부를 마치고 서울 올라와서 잠시 머물 방을 구할 때였는데 그때 부동산 계약을 해본 경험도 없고 주변에 마땅히 물어볼 분도 없어서 계약 당시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네요. 특히 최근에는 본사급 사찰에 도심 포교당이 늘어나면서 계약 규모까지 덩달아 커져 전세 사기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와 건물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 것도 계약 전에 꼭 거쳐야 할 단계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꼭 떼시고 소유자가 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전입세대 열람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택에 직접 나가셔서
현황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그러니까 나랑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계좌로 반드시 입금을 하셔야지. 전월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도심포교당 등 계약 시 이러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